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조사를 받았죠. 그 조사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말 맞추기 시도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현금 받으셨나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나한테도 잘해라! 권성동 나한테도 잘해라! 내가 돈 줄게! 한 총재가 실제로 조사를 받을 시간이 한 5시간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조사하고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느냐를 보면 최순 평론가님, 네. 통일교 교리를 설파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예. 어떤 얘기가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치인의 그 어떤 전략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그 정치인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가 묻는 질문에 고지고대로 답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조사 방식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특검의 수사는 제대로 응해야 되겠지만 한학자 지금 총재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본인이 지금 뭐 돈을 주고 그다음에 또 뭐 통일교회가 사람을 보냄으로써 영향력 행사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그런 혐의가 받고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그 일일이 답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교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종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 상위 가치를 주사하는 것보다 더 상위 가치를 얘기함으로써 본인은 나는 이제 이렇게 좀 이른바 세속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아마 그런 교리와 그런 어떤 종교의 정신을 얘기함으로써 본인이 갖고 있는 종교적 우월적 지위, 그다음에 지도자로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해야 됨으로써 사안과도 좀 약간 별개로 보이게 하지만 결국 나는 이렇게 좀 사소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난 더 큰 위에 있는 사람이다. 아마 그것을 부각시키려는 저는 방어적 전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어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특검 수사에 임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실무자들이 하는 일이지 나는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그렇죠. 난 취지도 상위 가치 되는 있는 거죠.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공식 블로그를 보면 저희한테는 참 낯선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강성필 부대변인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독생녀, 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독생녀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예. 제가 방송에 좀 찾아보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뭐 유일한 직계 혈통의 딸이라고 뭐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직계 혈통 딸. 그런데 본인 이름이 한학자면 아버지 한가 아닙니까? 근데 뭐 하나님이 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어머니 제가 검색해 보니까 홍시성을 가지셨더라고요. 말입니까? 요즘 초등학생도 이런 말 안 믿어요. 그리고 예. 이런 말 하시면 기독교나 천주교 이 교인들 상당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지금 특검의 조사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종교의 힘, 통일교의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위세를 가지고 좀 피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특검의 조사에 소환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신다면 저는 엄정한 또 가중 처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변호사 실제로 만약에 검찰 조사에서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겠죠, 당연히. 흔치는 않고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되면 쟁점과 상관없는 질문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사실은 원래 끊거든요. 수사기관에서. 근데 아마 특검이 이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수사 전략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첫 번째는 어차피 한학자 총재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받을 거라는 거를 어차피 특검은 기대하지 않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제 아마 이러한 뭐 그 설파 이런 종교적 교리에 대해서 설파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아마 이 조서에 다 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게 기소가 돼서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이 검사가 조사했던 조서가 증거로 들어가는데 판사가 봤을 때 이 묻는 얘기에 대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네. 한다라는 것 태도 자체가 사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만약에 유죄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죄를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일단은 또 본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말을 네. 실수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를 오히려 제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는 이것도 또한 특검의 수사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장 심사할 때도 실질적으로 한 총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 혐의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무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수사를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사실 특검의 조사에 몇 번 불응했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네.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보인다라 하면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 구속 사유에 있어서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일교 공식 블로그에 공개를 한다라는 거는 일반 뭐 기자들이나 대중도 있겠지만 그 신자들도 보라는 측면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질문하는 자리가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전해지는 자리로 바뀌었다. 이게 오히려 좀 이걸 홍보하는 듯한 느낌도 자, 들거든요. 종교 지도자에게서 가장 일어서는 안 될 덕목이 뭐냐?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 그다음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우라라고 신기? 신비. 아. 신비함을 가진 존재.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뒷면은 아우라가 있어. 예. 그 아우라가 사실은 이제 뒤에 후광 같이 이렇게 번져 나오는 그런 약간 영적 존재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일상적으로 아우라가 이제 뭐 굉장히 좀 뭔가 풍긴다 이런 이제 뜻으로 쓰이는데 예. 그것도 약간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다른 건 다 잃어도 본인의 권위와 신비주의를 잃으면은 그게 일반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말의 무게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메신저로서의 힘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는 뭐 수사에 협조하고 출두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교인들은 아마 굉장히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떠받드는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해서 조사를 했던가. 근데 어쨌든 조사하는 데는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국가 권력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종교라도 우리는 정종 분리를 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신도들을 봤을 때 우리 총재님은 가셔서도 특검의 질문에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섭리, 그다음에 우리의 가르침을 저렇게 그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설파하는구나라고 한다면 그가 갖고 있는 권위와 신비, 이런 아우라 이런 것들은 아마 훼손되는 게 최소화되겠죠. 그런 것들을 저는 말하자면 국가 권력에 아주 성실하게 조사하는 건 또 다른 일반 국민의 문제고 예. 신도들에게는 나는 그런 와중에서도 나의 영적 가르침을 나는 잊지 않는 그런 어떤 권위적 존재다. 그걸 예. 계속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예. 또 하나 그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여사하고 비슷한 것이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이것도 이후에 뭔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만은 막으려고 하는 저는 전략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화 변호인단도 차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학재 총재로서는 구속만은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만 받으면 또 통일교의 또 어떤 위세와 어떤 자금력을 통해 가지고 또 호화 어떤 그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인이 해외 도박 간다는 거 그것도 고령인 분이 이거 진실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저는 교리를 설파할 게 아니라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고 본인의 주장처럼 윤영호 씨의 개인 일탈이라면 왜 그가 개인 일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을 통해 가지고 청탁한 혐의들을 보면 뭐 당원 가입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유엔초 5사무국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윤영호 개인의 이득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또 한학자 총재의 허가가 없었다고 하면 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 큰 돈들이 움직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학자 총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명을 열심히 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한 총재와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2022년 초에 이제 2번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만난 자리에서 금품이 든 쇼핑백이 건네졌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 쇼핑백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쟁점인데 이게 박주민 선생님, 한 총재 측에서는 일단 세뱃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권성동 의원은 넥타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은 다르게 보고 있고요. 네, 뭐 결국엔 특검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특검이 이제 밝혀야 될 예. 이제 이 과제이긴 것 같긴 한데 이 100만 원이라고 특정한 이유는요 예.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게 1회에 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100만 원을 넘어가면 101만 원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데 100만 원까지는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100만 원이 들어 있었는지 들어 있지 않았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1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것 자체는 이 법에서 위반되는 범위 안에서 나는 선물을 줬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로 1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도 사실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건네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권으로 20장이잖아요. 쇼핑백이 등장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특검은 그렇게 또 하나 저는 조금 의문이죠.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뭐 물론 대선 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저렇게 중진의 의원이 세뱃돈을 받았다 종교 지도자에게 좀 낯설긴 하거든요. 좀 낯선 대목이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한편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통일교라는 그 어쨌든 그 교단이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해외에서 영향이 또 상당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대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정치적 영향력을 꿈꾸는 사람은 그분들에게 그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절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돈의 그 액수와는 상관이 없이 그 권위를 인정받는 어떤 물증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사실 그 자체로 약간 이제 뭐랄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상징 자본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런 종교적 뒷배를 가졌다고 얘기하면은 뭐 다선 중진 의원들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겠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세력.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켰고 또 뭐 입당시키게 했다라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액수라든가 뭐 절하는 뭐 이런 모습들 이런 어떤 표피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영향력에 대한 어떤 것들을 내가 조금 위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저는 그 뭐 절을 하고 혹은 뭐 세뱃돈이라고 하는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사실은 뭐 중진 의원들이 받기에는 좀 애매한 액수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오고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세뱃돈이 이 진술이 맞다고 하면 실제로 뭔가 돈을 뭐라 그럴까요? 이게 덕담의 의미도 아니고 아무튼 돈을 건네고 유력 정치인은 가서 인사를 하고 뭐 물론 선거 때가 되면은 뭐 정치인들이 종교 지도자를 그냥 찾아받는 정도지 이런 세뱃돈 받아고 이런 것도 좀 아니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나이가 몇 살인데 세뱃돈을 받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좀 가정해 본다고 하더라도 돈을 줬어요. 그러면 본인이 큰 돈을 받으면은 이게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100만 원 넣으면 안 됩니다. 100만 원인 거 확인하고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부터가 먼저 말이 안 된다는 거고 말씀하셨지만 뭐 넥타이를 100개 준 것도 아니고 그 큰 쇼핑백에다가 100만 원과 넥타이 줬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황 자체가 전 잘못된 것이고 한학자 총재도 100만 원과 넥타이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입맞추기 정황이 저는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의 정치인들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정식적으로 후원 계좌에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그렇죠. 그런 풍토가 정착된 지 꽤 됐는데요. 그런 건 정말 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즘 그렇게 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한학자 총재가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서 저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흔적은 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뭐냐면 사실 지금 권성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저게 국민의힘의 불법적인 대선 자금으로 시작되는 그 단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것은 권성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선거 때 지원받았던 국고 보조금까지 반환을 해야 되는 큰 사건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 1억 원, 알려진 1억 원에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거고 특검은 여기 더 나가서 1억 원도 그렇고 이것이 과연 그러면 정치권으로 흘러갔느냐 여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억 원이요. 그 1억 원이 현금 따발 5천만 원이랑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관봉권으로 되어 있는 5천만 원 이렇게 두 묶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에 왕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또 보도가 나왔는데 왕자가 좀 계속 등장하네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예, 오늘은 없죠? 부적은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손바닥에 그러고 예, 다녔겠습니다. 그냥 응원의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제 불찰이었 것으로 제가 그거는 인정하고요. 세 번 다 같은 분이 써주셨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에 예. 그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계속 몰려다니시는데 이번에 왕자는 여기에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관봉권 5천만 원을 이제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 포장지에 자수로
왕자가 새겨져 있다. 2022년 1월이니까 대선이 있기 전입니다. 네. 왜 왕자가 계속 등장할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볼 때마다 네. 왕자 논란 사실 저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분이 사실 유승민 당시 후보였었거든요. 정말 집요하게 물어졌는데 당시 보면서 다들 의아하고 좀 뭐랄까 이게 정말 이게 뭐 그 무속이었을까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때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약간 이거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받아들였다는 것들을 외부에서 알고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결국에는 그 권성동 의원이 측근이었고 당시 선거 때 총괄 본부장을 하던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단순히 권성동 의원에게 왕자를 줄린 만마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과정을 통해서 통일교 측도 굉장한 신뢰와 예. 어떤 우리가 믿음을 보내고 있다라는 사인을 그런 형식적인 이제 왕자 포장에 담아줌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 형성을 도모하려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뭐 제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그 이상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권 의원에게는 왕자를 줄 리는 없거든요. 지금 자수로 만약에 실제로 새겼다면 꽤 정성을 들였다는 얘기인데 이게 강성필 부대변인이 얘기한 대목이 이거예요.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단순히 줄 거라면 굳이 왕자를 새길 이유가 없다는 좀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리적이나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것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부족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손바닥에 왕자가 써 있었는데 또 동일하게 이제 왕자가 돼 있고 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긴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된다라는 건 결국엔 당선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할 텐데 예. 법리적으로까지 과연 이 돈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과연 갔을까까지는 사실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윤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서 써달라 이런 문자가 사실상은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효한 증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까지 흘러갔을 거라고 보는.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해요.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 주십시오. 저는 이게 그 윤영호 본부장이 통일교로부터 전달자로서 이것을 확답받기 위해서 저는 보낸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조금 더 추측을 한번 해보면 예. 이 왕자라고 자수를 새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왕자라고 자수 새긴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을까요? 이 정도의 어떤 디테일한 정황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내부자의 진술이 없으면은 저는 이렇게 방송에 보도되기까지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이 이외에도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다는 정황을 저는 거의 대부분 소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문자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개연성은 입증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그 쇼핑백도 그렇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거면은 누군가 그거를 봤다는 얘기고 특검은 그 진술을 알고 있다, 확보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박주희 변호사님 한 총재의 답변을 보면 그 샤넬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는 샤넬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는 거는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사실 부인을 하는 건데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사실 특검이 조금 더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것 같은 게 한학자 총재가 직접 뭐 매장에 가가지고 뭐 샤넬백을 사진 않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샤넬백을 줘라라는 지시도 안 했겠죠. 근데 그렇지만 어떻게라도 뭐 금품에 대해서 전달을 해라 이런 정도의 약간 암묵적인 지시라든지 아니면 좀 추상적인 지시만 했다고 하더라도 예.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 의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단순히 이 부분을 가지고 공범을 의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 윤 본부장이 이런 금품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통일교로부터 나왔다라는 게 있는지, 그리고 이걸 전달했다라는 부분에는 보고한 문자들이나 아니면 기록한 문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토대로 한학자 총재와 연관성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영장 심사를 할 때 앞서에서도 묻는 질문에 교리 뭐 설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 샤넬도 뭔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진술이 영장을 그러니까 이거 좀 수상하다 해가지고 영장
인용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나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한학자 총재는 통일교와 관련된 혐의에 사실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조사하는 과정, 다른 사람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라도 증거인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준비 작업을 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를 구속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도 통일교에서 그런 작업을 할 것이고 그거 자체가 수사 방해이고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특검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쟁점이요. 어제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관리 업체에서 당원 10만 명 이상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서 연락해서 곧 도착하실 거예요. 통보 받은 사람 데려가 시간을 알려주셔야 내가 기다릴 거 아니거든요. 통보 받은 사람 데려오라니 그 사람 압수수색 대상이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제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습니다. 쟁점은 뭐 이겁니다. 통일교의 교인 명부가 있을 거고요. 국민의힘의 전체 당원의 명부가 있을 겁니다. 이 공통점이 11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1만 명에서 네. 책임 당원 이 몇 명인가를 일단 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특검은 이 윤영호 씨한테 이 통일교 교인들 중에서 국민의힘 당원인 분들의 명단을 받았는데 그게 한 12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부터 확보한 국민의힘의 당원은 500만 명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150만 명 안에 이 120만 명을 집어넣으면 교집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교집합이 11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11만 명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말 자발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예. 우리가 말하고 의심하고 있는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이루어져서 당원 가입이 대신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예. 그러면 이 11만 명의 이 교집합 안에서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때 윤영호 씨로부터 받은 이 교인들의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걸 또 다시 넣어보면은 누가 윤영호 씨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숫자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우리가 정당에서 당원 가입을 시키면 예. 추천인이라는 것을 기재하게 합니다. 추천인. 그러니까 저 강성필이 가입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최수영으로부터 추천받았다. 최수영 아래 그 도표가 그려지는 거예요. 최수영 아래 100명 정도가 있고 또 이게 도표로 피라미드로 내려가거든요. 그게 당원 조직을 만들 때 가장 필수적인 조직도예요. 그래서 이미 그건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만 명에서 대조를 해가지고 확인만 해보면 되는 것이고 예. 그 대조된 분들 중에서 몇 명만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보면 예. 바로 진실은 드러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조직적인 당원 가입은 관련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건들면은 강제 수사권을 발동하면 금방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또 하나 쟁점이 최소편에 그럼 그렇다면 그들이 언제 가입했느냐도 그렇죠.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당대회 전에 가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영장에도 지금 집행 범위가 2022년 10월과 2023년 3월까지로 돼 있는 건 이건 대선 기간 때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권성동 의원과 상관이 없이 그 권성동 의원의 당대표 선거와는 상관이 없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얼만큼 많은 통일교인들이 동원됐는가를 보겠다는 거고 2024년 1월에서 4월은 그 당시 전당대회. 김기현 당대표가 될 때 전당대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갈래로 나눠서 보겠다. 근데 이에 후자 같은 경우는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안 했어요. 드랍을 안 했죠.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뭐 김기현을 도왔다 얘기했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건 2020년 10월에서 2023년 3월까지 그러니까 즉 한 5개월 동안 왔던 한 5, 6개월 동안 들어왔던 당원의 수가 정확하게 근데 얼마나 되냐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당원에 입당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 특정을 해야 되겠죠. 예. 입당한 날짜가 그때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강성필 대변인 말처럼
그 입당한 날짜가 또 맞아야 되고 추천인이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의 그 추천인이 기재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원 양식 명부가. 아, 그래요? 예, 당마다 그렇죠. 다른가요? 그건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 당의 그 당원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거기에 그 내가 원래 자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그건 또 땀 흘려서 했는지 이게 정말 이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특검이 이만큼에 대한 것들을 정교하게 정말 아주 정밀 타겟하듯이 이거를 요약가소식으로 정확하게 추출해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은 어설프게 이것도 얘기하면 이건 정치적 논란만 또 나올 수 있는 사안이어서 예. 그건 뭐 특검팀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그렇게 만약에 갔다면 자발성 여부하고 또 하나가 박주희 변호사님 한 명이 그랬든 10,000명이 그랬든 이 많고 적음도 영향을 미칩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정당법에 지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까지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뭔가 네. 이분 자발적으로 사실은 정당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타의에 의해서 어떤 목적 하에 의해서 정당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정당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입증을 하는데 혐의를 입증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실제로 영향을 미칠 만한 숫자가 가입이 되었다라는 게 사실 유죄를 인정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지만 정당법의 구성 요건 자체가 뭔가 이 결과를 미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 가입하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 숫자는 유죄 입증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엄밀하게 적용을 하면 1명이든 뭐 1,000명이든 강제로 만약에 입당시켰다면 그거 자체로도 문제가 되고 혐의에는 그 수가 많아지면 더 판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강제로서 가입을 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예.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질이 더 안 좋아지고 그렇겠네요. 처벌도 중형받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냐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로 따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은 다음에 그 후보가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다 무죄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해산사항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당 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대처가 궁금합니다. 사실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봤던 그 권성동 의원이 받았던 돈이 과연 그러면은 대선 캠프나 이런 데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하고 이 부분인데 먼저 박주희 변호사 앞서 장동혁 대표가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래 국힘에서는 임의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특검이 임의 제출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 수사를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한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사실은 임의 수사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임의 수사가 안 됐을 때 사실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 나가는 게 맞는데 근데 과연 임의 제출의 범위가 과연 특검에서 요구하는 것인가는 사실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특검에서 뭐 A, B, C, D 뭐 4가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예. 국힘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A밖에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 자체는 임의 수사에 협조했다라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특검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그거에 대해서 국힘이 어느 정도 임의 수사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건지 그게 좀 밝혀져야지 특검의 강제 수사가 뭐 부당했는지 과잉했는지 이 부분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정당에서 뭐 최근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뭐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자체 정당 해산과 관련해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모의를 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모의를 해서 계엄 해제에 방해를 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황이 예.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당 해산의 요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이 조직적인 당원 가입도 이 정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국민의힘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황을 지금까지 쭉 전개되는 걸 보면 그동안 제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거의 유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당비를 내야 돼요. 네. 이 당비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그들에게 자비 부담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만 따지면 1,000원이기 때문에 적지만 그게 어쨌든 간에
어떤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자금에 또 투여했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지는데 예. 결론은 국민의힘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장동혁 대표 체제이고 그때 대선 때는 장동혁 체제와 이 상관이 없는 분들이 또 지도부였기 예, 때문에 예, 예. 저는 장동혁 체제에서는 이와 관련된 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특검의 어떤 조사에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잘못된 유죄로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판명이 돼도 지금의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과 어떤 통로가 열린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확인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정확하게 특검도 지금 그 영장에 기재했지만 그 시기에 특정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외부의 압력으로 해서 들어왔는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저 입증하기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특검이 그것을 잘 입증해낸다 그러면은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 말처럼 사실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사실 본인과는 별개의 건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구 지도부의 잘못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 체제의 문제를 신 지도부가 그걸 다 뒤집어쓸 수 없는 거니까. 다만 이제 이 분리대응을 얼만큼 정교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수사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는 이제 당에서 대처할 문제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그것을 과연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끔 특검이 얼만큼 명백하게 증거처럼 꺼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게 명백하다면 가능할 그렇죠. 수 있지만 명백하다면 현재로서는 그거는 당에서도 분리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주말인가요? 그래서 대구에 장애 집회 네, 하죠. 이번에 첫 당의 집회를 대구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